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중부 오클라호마주에서 드라곤 킴스 태권도장을 하고 있는 김진영 사범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남자는 인생으로 시를 쓴다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참 의미 있고 멋있는 제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 삶을 제목에 빗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 인생 속에는 어떠한 콘텐츠로 채워져 있나, 무엇이 가장 큰 비중으로 나를 지탱하고 있으며 나를 이끌어오고 있는 동력이 되는가. 물론 태권도입니다. 태권도 인생으로 시를 썼다고 할 수는 없지만 써가고 있는 중이라고는 제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이 좋아서 시작한 태권도가 천직이 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사범일을 시작하면서 나는 어떠한 지도자가 되어야 할까, 어떻게 보여지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지도자상에 대한 제 소신을 세우고 그것을 저의 꿈으로 붙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한계를 느끼는 그날까지 도장에서 수련생들과 함께 뛰는 사범이 되겠다. 첫째도 실력, 둘째도 실력을 쌓으며 본연에 충실한 내가 지향하는 사범이 되보자. 지금 생각해봐도 각오와 뜻이 괜찮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도장을 운영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보자. 뭐 그런 생각들은 솔직히 염두에 없었습니다. 40여 년 전 얘기니까요. 그때만 해도 전반적으로 태권도에 대한 열정과 순수성이 팽배하던 시절이라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운 소신이 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 본다고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 무조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만이 상책임의 최선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야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운동을 해왔고 또 해오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미국에 가진 것 없이 들어가 시작하다 보니 당연히 많은 난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체력이 강하면 정신도 강하다. 정신이 강하면 체력도 강하다. 경제적인 어려움 등 여러 문제들이 많았지만 체력과 기량을 키우는 일에 더 신경을 쓰고 운동을 소홀히 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태권도 사범이 되려고 여기에 왔지 않았는가? 새벽에 일어나 공원으로 가서 뛰고 차고 반복하면서 몸과 마음을 단련해 나갔습니다. 어렵게 도장을 오픈하게 되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도장이었지만 이런 점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사범으로서의 자부심만이 중요했습니다. 수련생들의 삶이 변화되는 지도를 원칙으로 세우고 태권도 정신을 강조하며 지도했고 지도자와 수련생들의 가치관 일치를 이루기 위해 함께 수련해 나갔습니다. 가끔 주말에 수련생들과 인근 호숫가에 나가 마음껏 운동하며 그들의 스트레스와 에너지 표출을 하게 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결같이 하다 보니 제 자신의 발전은 물론 많은 수련생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느끼며 보람과 성취감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도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도장이 규모가 커서 알려진 상태도 아니었지만 여러 곳에서 시범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실력 하나로 승부한다는 일념으로 버텨온 성과였습니다. 올여름 제가 사는 오클라호마주에
100년 만에 폭염이 찾아와 TV 방송국 요청에 의해 격파 시범으로 폭염 기름을 깨는 장면을 연출했는데, 폭염이 지속되는 동안 매 뉴스 시간대에 폭염 기록을 깨는 장면을 연출했는데 한동안 방영되어 태권도의 위상을 다시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범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야 신체 기능이 따라주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그 이치를 당연히 알고 있지만, 젊을 때에는 혈기가 왕성하고 높은 자존심감 때문에 실감하지 못하고 신체 한계를 연장시킬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태권도도 역시 두뇌로만 단시간 내에 이룰 수 있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이론의 뒷받침이 중요함도 물론이지만, 근본적으로 연습이 지속되지 않으면 태권무의 기량과 고유의 품새, 동작이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태권도처럼 장시간 일선에서 운동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스포츠 종목은 더욱 꾸준히 하는 성실감이 제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일을 하다가 보면 그렇듯이 운동도 하다가 보면 과정 중에 걸림돌이 많이 찾아옵니다. 무기력감도 오고 나태해지고 여러 고난들이 나를 지배하고 의욕상실도 오고 많은 방해물들이 있지만, 그때 나는 누군가,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이 아닌가, 이 사실을 마음과 정신에 다시 각인시키시고 처해 있는 상황을 과감히 무시하시고 열심히 하면서 차근차근 걸어 나오다 보면 어두운 터널은 다 지나가고 환한 바깥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길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엔 쉽게 얻으려는 사성과 풍토가 만연하지만 삶의 법칙에 따라 순리대로 가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번의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4년 전에 당했던 사고 때는 어깨와 목 통증이 심하고 오른쪽 다리마비로 인해 상실감과 좌절감마저 들었습니다. 물리치료를 오랜 기간 받으면서 동시에 무리가 안 되는 수위에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사고 후에도 후유증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났는데 왼쪽 근육이 끊어지는 증상도 있었고 아직도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누구나 다 아는 이런 평범하고 당연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공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폐차가 되는 사고를 당해도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순발력과 운동을 중단하지 않는 끈기 등등, 바로 태권도 정신인 백절불굴과 극기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 소신을 굽히지 않고 지금까지 걸어 나오며 운동의 내공을 쌓은 덕에 부족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큰 조건인 젊음을 가지신 분들이라 앞으로 자신의 성취는 물론 태권도의 가치를 무한히 창출해 나가실 분들이라고 분명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시범을 통해 태권도를 홍보하면서 나름대로 국위선양도 해오고 수상도 했고 보람되는 일도 많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은 태권도 수련으로 인해 한 개인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지도자 길의 후반을 지나고 있는 제가 지난날을 뒤돌아보고 새삼 깨닫는 것은 태권도 산교육 가치는 사람 살리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의사가 의술로 사람 살리듯이 태권도도 무술로 사람 살리는 스포츠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상 지도를 받은 청소년들이 성장한 후에 자리를 잡고 건실하게 사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소위 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태권도 보급의 필요성을 더욱 느껴 관심을 더 갖고 있습니다. 그저 펌프의 마중물처럼,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펌프의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위에 붓는 물이죠. 한 바가지의 물, 즉 태권도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앞으로 보다 나은 삶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태권도의 기여도는 크다고 봅니다. 제가 역점을 두고 있는 계획 중에 하나는 패밀리 클래스입니다. 인성교육의 기본인 부모 공경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시간이 되며 부모 자녀 간의 친밀감과 정이 더욱 돈독해지며 좋은 추억을 갖는 기회가 되는 것을 보면서 패밀리 클래스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문제 많은 세상에 가정이 탄탄히 바로 서야 함을 재인식하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심신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태권도가 한 가정의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고 그들이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이 되어 파급뛰는 기대가치가 또한 많다고 봅니다. 태권도의 산교육가치 극대화가 이런 것들에서 기초되어진다고 생각되어 무상지도 확대와 패밀리 클래스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수련생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세도장 완공을 내년 여름에 앞두고 있습니다. 사범이면 태권도를 잘해야 된다. 이 당위성 하나를 붙들고 또 그것을 자산으로 해 지금까지 온 제가 태권도인으로서 긍지를 가지며 제 중심에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녹수로 사라지는 태권도 사범이 아니라 달아서 비록 몸은 쇠퇴할지라도 정신을 강하게 지키며 끝까지 매진해 나가 여러 면에서 좋은 결실을 맺는 후반에 더 강한 지도자, 이 신을 위해 오늘도 일선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키가 크다고요. 그럼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 찔렀다 생각해보세요. 손 주먹 동작은 간장님이 이렇게 있지만 이건 막는다는 거는, 이 주먹을 툭 뺀다는 거는 이거 쉽잖아요. 슬로우지 빡! 빡! 때 빡! 쳐.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국기 태권도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분은 돈 많이 벌었고 못 벌고 건강이 안 좋고 나쁘고 그런 걸 떠나서 태권도를 하신 이상
끝까지 대한민국의 태권도인 국기 태권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지킬 것입니다. 저의 스쿨 모토가요. 제가 적겠습니다. 저의 스쿨 모토가 캔두입니다. 할 수 있다. 백절불굴, 극기, 네버 기밥. 5번에서 미스하면 또 하셔요. 또. 저는 100번, 1000번 하루라도 미스하면 계속 합니다. 믿으시건 안 믿으시건 저는 끝날 때까지 합니다. 제가 여기다 스티커 일부러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안 했는데요. 제가 이 진배병을 이 진배내에서 저한테 큰 상을 줘야 될 거예요. 제가 몇백 병, 한 1000병은 깼을 것입니다. 이게 또 가장 싸거든요. 예. 이거는 첫째는 단련해야 되고 두 번째는 스피드입니다. 손을 망치로 만드세요. 망치. 그냥 살만 두껍게 만들지 마시고요. 진짜 뼈를 만드세요. 그러면 스피드가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소리가 그냥 안난 지금 바람 소리 들으셨습니까? 자, 수도격파. 사실 저희들이 긴장이 돼서 박수도 잊어먹은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요 적벽돌보다 더 단단한 이 적기와 그 적타일 같은 겁니다. 네. 지금 일곱 장. 오. 자, 상단, 중단, 돌아서 뒤차기로 기와를 격파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